안녕하세요. 엄마의 정보력의 윤정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탄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수학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 하고 있나요? 또는 수학을 잘 하셔서 조언을 해주실 게 많으신가요? 자, 오늘은요, 과학에 이어서 수학을 중학생 케이스와 고등학생의 케이스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성적이 오르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부의 양은 얼마나 했는지, 그 숙제를 한 건 얼마나 또 됐는지, 무슨 책으로 이 아이들이 또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세요? 전 학창 시절에 영어가 싫어서 이과를 갔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성향을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문과 쪽 성향이냐, 이과 쪽 성향이냐로 나뉘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과 쪽 성향이 조금 강했나? 이과 쪽 성향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수학은 정확히 1이면 1, 3이면 3, 정확히 답이 나오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약간 문과 쪽에 뭐 국어라든지 뭐 방대한 이제 양의 외울 분량이 너무 많은 것도 외우는 것 또한 이유 없이 외우는 게 잘 안 됐었고요. 어떠한 이렇게 물론 스토리텔링을 알아야 외운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외워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문과 쪽 공부는 뭐 암기가 많다, 뭐 수학은 이과 쪽이다 이렇게 많이 나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이 명확히 모호하고 없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틀리면 왜 틀렸는지 딱 그 부분을 찝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인 이제 수학과 과학을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성적이 나오지 않은 아이들 여러 부류가 있어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수학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 그리고 열심히 하기는 하나 공부한 시간에 비해서 문제를 많이 못 쳐내는 아이, 그리고 개념 문제는 잘 푸나 응용을 잘 못하는 아이, 그러니까 심화가 잘 안 되는 아이,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정말 평범한 아이, 뭐 영재고나 과고 이렇게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평범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수학은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과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가 들인 만큼 배신하지 않는, 이게 정말 수학 공부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잘 오르겠죠. 중학교는 아무래도 고등학교보다는 성적 올리기가 비교적 좀 쉽습니다. 60점대에서 90점대로 오른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이 학생의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 성적이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문제 푸는 속도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3, 4배 정도 빠르고요. 그리고 문제집 또한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문제는 다 풀렸을 만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줘도 다 풀어내는 친구였고, 예를 들어 10문제를 주면 한 2문제 정도 틀리려나? 오답률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물론 저에게 오기 전에도 계속 고민이 수학이 성적이 안 오른다라는 게 고민이었는데, 이 친구를 거의 뭐 1년 가까이 하면서 성적이 너무 60점대에서 너무 안 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화와 이제 응용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접하게끔 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쉬운 문제에서도 얘가 틀려버리니까, 그렇다고 개념을 모르는 아이는 아닌데, 이 앞전의 시험에서는요, 제가 모든 걸 다시 다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한 걸, 아무리 이렇게 동그라미 다 이렇게 만점을 받았지만 그걸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개념 문제, 학교에서 무슨 문제만 풀면은 너무 많이 틀리니까. 근데 이 학생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을 처음 쳤는데 그때 너무 어려웠었대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의 문제집만 받으면 머리가 하얗게 변해서 아는 문제도 잘 못 푸는 경향은 모든 아이들이 다 이제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조금씩은 있으나 이 아이에게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너무 컸던 거죠. 다른 과목은 수학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떨림도 조금 덜하고요. 자, 그래서 그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제가 한 솔루션이라고 하면요. 일단 어느 정도 이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 분석을 잘해야겠죠. 이 학교에는 어느 정도의 레벨의 문제가 나오더라라고 보고 일단은 쌤과 개념, 원리 그리고 1%만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개념 원리에 보면은 그 개념 문제도 있지만 뒤쪽에 보면 연습 문제처럼 이제 마지막에 문제가 한두 장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쪽 부분 1, 2, 3, 스텝 1, 2, 3를 다 계속 풀리고요. 계속 다 맞아도 얘가 정말 너무 암기할 만큼 계속 풀리고요. 자, 그리고 쌤도 A는 빼고요. 제일 앞쪽에 있는 그 개념을 빼고 자, B랑 C를 정말 여러 번 아마 한 4-5번 정도는 계속 풀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문제를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했었어요.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해도 너무 안 되니까 어머니도 이제는 정말 안 되는 거 아닐까 하고 놓으실 정도로 점수에 연연히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까지 하셨고요. 근데 이 아이가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너무 잘 받아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물었죠. 너 어떻게 이렇게 올랐던 것 같니? 왜냐하면 그 전에도 얘가 작게 시켰다, 좀 문제의 양이 작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본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번엔 관심을 덜 가져줬는데 그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다. 자,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푼 게 훨씬 더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아이들마다 그 수학이 왜 안 되는지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에 맞춰서 그런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트라우마 극복을 해주는 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 개념을 정말 탄탄하게, 개념이 무너지면 아무 문제도 못 푸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 이번 시험 또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 수학에 대한 부담감은 적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학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등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5등급에서 이제 1, 2등급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중학교 때는 크게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었죠. 자, 선행은 사실 분분한데요. 그런 이야기들은 선행을 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 이 아이가 이제 만약에 수원이든 수투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습할 그런 시간을 많이 주는 거죠. 얘가 빨리 배우면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실패할 확률도 높지만 못할 확률도 높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그게 선행이니까요. 자, 이 학생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 쳤는데 이게 5등급 그리고 6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정말 고1 때 이 1년만큼은 수학에만 올인을 합니다. 모든 학원을 다 끊고 이제 수학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학에만 올인을 하는데 하루에 정말 이 학생은 한 12시간 정도는 수학만 했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숙제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이 학생은요, 일단 최근 개념 원리랑 RPM이랑 그리고 쌤, 마블 이렇게 풀렸었고요. 한 문제집을 한 3-4번 정도 돌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문제집으로 개념을 완성을 하고 그 개념을 완성한 문제집을 한번 풀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 틀린 오답도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다시 이 오답을 줘도 절대 안 틀릴 정도로 계속 개념을 숙지해 나가면서 선행까지 나간 케이스였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 계속 다시다 보니까 선행을 많이 나갈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하니까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오르는 데까지 약 1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뭐 모의고사도 쳐도 1, 2등급 이렇게. 근데 현재 공부를 시켰던 게 수능 형태의 공부는 아니었고요. 내신 중점의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문과 학생이고요. 그리고 자사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향 자체가 굉장히 모의고사 문제도 이제 항상 수능형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학교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신 중점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뭐 프린트물이랑 교과서 이런 것들 그리고 부교재는 물론 그건 한 5번 정도 풀릴 정도로 계속 풀렸었고요. 방학 동안에는 정말 매일매일 스탑워치로 시간 재면서 제가 시간 관리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엑셀 파일을 주면서 여기에 하루에 몇 장씩 제 숙제가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으면 거의 뭐 한 소단원, 3-4단원은 항상 숙제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풀어오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쌓이면서 이게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학생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조금 더 넘어가니까 이제 몸에 공부하는 습관이라는 게 배이는 거죠. 매일매일 푸는 거. 그래서 수학을 정말 매일매일 풀렸고요. 5장씩이라도 10장씩이라도 매일매일 풀리니까 속력도 조금 늘고 정확도도 올라가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좋은 결과가 올라갔다. 1, 2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라는 데 박수를 보내는 거죠. 자, 아이의 자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먼저이긴 해요. 하지만 얘가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의 아이인지 어떠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지까지도 분석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머니가 물론 이 수학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걸 못 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선생님이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조금은 이제 애사를 가지면서 강의를 해주시는 또는 과외가 됐던 그래서 이 아이 전반적인 얘가 왜 이런지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야단을 치고 이제 상담을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앞으로 나아갈 그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뭐가 부족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케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재는 대충 그런 교재들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런 교재를 사용하면서 성적이 거기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문제들도 조금씩 진행 중이라는 거. 자,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알찬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